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에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녹음 중 바람 때문에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제 나스닥 기준 1.27% 오르고 시가총액 1위 우리 애플이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자, 제가 가진 종목들의 현황이고요. 왜 시장이 이러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식은 앞으로의 기대를 선반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악재도 선반영이 되죠. 다 필요 없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질 거 아니냐, 유가 떨어지고 에너지 원자재 다 떨어지지 않았냐, 분명 시장이 반응할 거니까 먼저 사겠다. 애플 신작 발표해서 미지근했는데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신호 보이면 누구도 예상 못한 다이나믹 아일랜드 가지고 나온 시가총액 1위 제일 먼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4%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CPI가 예상보다 못 나오거나 그냥 예상 정도만 나오면 오늘 증시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이 랠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오늘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하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금 증시가 20% 정도 하락을 한 후에 작은 랠리를 경험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이 서로 나뉘고 있어서 종합적인 차트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걸 보여드리기 위해 S&P 500 지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약 40일 동안 S&P 500은 35%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개월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의 100% 넘는 상승을 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개별로 보면 몇백 퍼센트 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하고 약간의 랠리가 나오고 또 연속 7거래일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앞으로도 약 30% 정도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200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낙관론자 분들은 하락장은 썸머 랠리부터 행보장으로 변경이 됐으며 몇 개월의 행보장을 거치다가 다시 랠리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 예상은 어떠냐? 전 연말까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신호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락하는 신호가 나오면 페드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유지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심한 경기 침체가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는 유지를 할 것이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쯤부터 인하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드가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 폼을 잡을 때에는 이미 체감상 일반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페드는 늦잖아요. 그럼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해서 증시는 하락을 한 후일 거란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과 기업은 이미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좋은 소식이 증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맞나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잘못하면 경기 불황에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미래에 있을 희망보다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예상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시장을 선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비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럼 시장이 하락을 할 수도 아니면 행보를 하다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두 가지 예상을 모두 하면서 대응을 할 방법을 생각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단타하시는 분들 말고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2800선을 찍으러 내려간다, 아니면 정말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죠. 코로나 때로 회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상승을 한다면 우리는 할 게 없죠. 그냥 좋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락장만 대비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떤 계획이냐,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유 자금이 투자금 대비 20% 정도 남아있는 상태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정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상향 행보장이 될 거란 생각이 큰데, 그래서 3배 레버리지 TQU 속슬에 분산해서 지금 사고 있고, 200일선 이하로 내려오면 거기에 플러스 1계좌의 개별 종목 포함해서 계중에 많이 하락을 한 기업을 정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S&P 500 기준 2800 이하로 하락을 하는 날이 온다면 지금 운용하고 있는 투자금 외에 비상자금을 더 운용해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생각을 하시겠죠. 결국 물 타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큰 하락이 온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집 팔아서라도 들어갈 거라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구조 대격변 중이죠. 경기 불황은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1760년부터 시작된 소비재나 경공업 중심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났던 1차 산업혁명, 1820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와 전기화학, 화학공업, 금융업 등이 중심이 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70년 시작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닷컴 버블까지 만들어낸 정보혁명이라고 부르는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경제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럼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기술주 IT 기업 중심의 닷컴 버블은 고점을 모두 복구하는데 자그마치 15년이 걸렸습니다. 닷컴 버블, IT 버블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리가 있죠. 닷컴 버블이 왜 생겼나요? 인터넷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부풀어져서 결국 터져버린 게 닷컴 버블이죠. 3차 산업혁명 막바지의 시장은 인터넷 발전 속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나요? 4차 산업혁명 온다,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동수단 등등 모든 게 변화한다, 기대가 부풀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대중에게 쉼없이 매크로들이 나오면서 그 기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죠. IT 버블 때는 말이에요, 실체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급속도로 변하고 IT 산업은 180도 바뀌게 될 것이고, 인터넷 관련 산업들은 무조건 꼭 투자하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 신경제가 열린다, 막연한 기대의 인식이 퍼진 게 닷컴 버블이죠. 그런데 결국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무지했습니다. 그냥 기업 명에 닷컴만 붙여도 투자금이 몰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게 거품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테슬라, 전기차를 지금 이제 연간 200만 대를 뽑아내죠? 일론 머스크 어제 트윗입니다. FSD 베타 10692 버전 출시했죠? 이미 전에 상용화된 버전도 북미 지역에서는 거의 완벽하다는 사용자들의 후기가 넘쳐나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거의 상용화되기 전까지 왔죠. 아직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만 인공지능 우리 이미 사용하고 있죠. 안면인식 이미 모든 곳에서 사용하죠. 휴먼 로봇 테슬라가 9월 30일에 공개하죠. 어느 기업이 선도하고 개발하고 상용화할 건지 손가락으로 클릭만 몇 번 하면 우린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린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무지한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대부분의 닷컴만 붙여도 투자금이 몰리던 그 시기의 기업들은 결정적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 버리면 기업을 유지하고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현금을 쌓아두고 있죠. 왜냐?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때 사라지지 않은 기업들은 그걸 봤으니까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산업이 변화하는 변곡점이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인 지금 닷컴 버블 그런 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올 수도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물탈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런 큰 하락이 와도 그때처럼 복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 여윳돈이 없다, 추가 자금이 없고 현금 채굴도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럼 기다리셔야죠. 죽어라 단타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가요? 안 된다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투자금이 운용이 가능하시다면 만약 더 큰 하락이 오면 그냥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전 다른 생각 모두 존중합니다.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신다면 미래가 무섭지 않습니다. 대공황이 오면 좋죠. 적어도 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몰빵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기업이나 종목에 투자를 하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겁을 먹는다면 그 어디에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게 항상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왜 이 시기에 3x 레버리지 그것도 그 중에 TQ와 유프로 속수를 조금씩 모으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대비하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셨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